오늘은 명절 이야기로 문을 열어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명절,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 많으시지요. 특히 시댁과의 긴장,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친정은 꿈도 꾸지 마. 라는 말에 속 울컥했던 순간, 오늘은 그런 사연들을 모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시어머니가 맞이한 의외의 최후까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설 명절 아침,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택배로 주문한 정육 세트와 과일 박스가 잔뜩 쌓여 있었고, 주방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반조리 음식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바쁜 건 매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명절이면 늘 내가 제일 바쁘네. 그래도 올해는 부모님 댁에 들를 수 있겠지? 아침 준비를 마치고 순자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고 나서 애들이랑 친정에 잠깐 다녀오면 어떨까요? 부모님도 많이 기다리셔서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또 친정 타령이야.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아이들도 갑자기 조용해져 TV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자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 부모님도 사람인데 왜 나는 늘 죄인처럼 눈치를 봐야 하지? 며느리는 부모도 없단 말인가. 그날 하루 종일 순자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밥상 차리며 설거지하며 계속 마음속에서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며 웃어넘기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추석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못 가요? 우리 친구들도 다 친정 가는데 우리만 못 가요.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더는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나도 그동안 엄마 말만 따르느라 순자한테 너무 미안했어. 아이들까지 눈치 주는 건 안 되지 않나? 올해는 꼭 친정에 가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덜컥 놓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내가 늙어서 무시당하는구나. 그 목소리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남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표정 속엔 엄마 편이라는 든든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묵은 응어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명절이면 들었던 그 말, 친정은 꿈도 꾸지 마. 하지만 결국 세월은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고집보다 순자의 눈물과 가족의 진심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지 않겠다. 내 목소리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겠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미자는 대형마트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과일, 한우, 송편까지 가득 담긴 카트가 무겁게 끌렸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잔소리를 또 들어야겠지. 차례상에 뭐가 빠졌다. 음식 모양이 엉망이다. 늘 똑같아. 옆에서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살 거 있어. 미자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됐어, 집에 가자. 명절 당일 아침 시댁 아파트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누이들은 빈손으로 와서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 모든 음식 준비는 당연하다는 듯 미자의 몫이었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갔고 식탁 위에는 손질해야 할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눈을 흘겼습니다. 미자야,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친정에서 이런 거 배워왔어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순간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속이 철렁 내려앉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애써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다 돼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명절 끝나고 친정에 간다던데 그건 안 될 말이야.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시댁만 챙기면 되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그 말을 듣고 킥킥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지? 하지만 그때 방 안에서 놀던 딸아이가 뛰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한테만 그래요? 엄마 맨날 울어요.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 가게 해요? 모든 사람이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미자 고생하는 거 나도 다 봤어요. 친정 가는 것까지 막으시면 우리도 가만 있을 수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덜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손주들도 모두 미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가족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이제야 내가 가족으로 인정받는구나. 뒤늦게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가 울렸지만 미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이미 귀성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커다란 과일 상자와 선물 세트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관문마다 색색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갓 구운 전과 장조림 통이 담긴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발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오네? 다른 며느리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손 돕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영희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새벽에 애들 챙기느라 조금 늦었어요. 핑계 대지 마. 며느리라면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말고 앞으로는 시간 맞춰와. 그 말은 거실에 있던 친척들뿐 아니라 명절 음식 나르러 들렀던 맞은편 이웃 아주머니 귀에도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순간 눈치를 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김치 모양이 이게 뭐야? 너 친정은 대체 뭐 가르쳤길래 이렇게밖에 못해? 그때마다 시누이들은 비죽 웃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내 친정까지 욕을 하다니 내가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하지?
잠시 후 음식 준비를 마치고 친척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절 준비가 힘드시죠? 영희 씨 아까 들으니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던데 괜찮아요?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친척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집안에서만 울려 퍼지던 막말이 이제는 이웃의 귀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제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밖에서도 다 들린다잖아요. 영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욕 주시면 안 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내가 며느리 가르치는 게 왜 잘못이야? 예부터 며느리는 친정은 있고 시댁에 충성하는 법이야.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말 누가 합니까? 며느리도 딸이고 부모님도 챙겨야지요. 다 들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순간 거실 안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더는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동안 가족 안에서는 늘 외롭고 고립된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시선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듣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다. 더 이상 며느리만 참는 시대가 아니야. 내 목소리를 대신해준 이웃의 말이 내게 큰 힘이 됐어. 설날 아침 숙자는 새벽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압력 밥솥에서는 떡국떡이 보글보글 끓고 프라이팬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손님들이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정작 모든 준비는 숙자 혼자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눈을 부릅떴습니다. 숙자야 이게 뭐니? 전 모양이 엉망이잖아. 내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않니? 친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 말에 숙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내 부모님까지 모욕하다니. 가슴속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자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부모님 욕하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순간 거실의 친척들 시선이 한꺼번에 부엌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니? 그러자 숙자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명절마다 저를 부엌에 가둬놓고 친정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하고.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얼른 말리려 했지만 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저나 제 아이들 앞에서 친정을 욕하거나 막말하시면 저는 바로 일어나 친정으로 갈 겁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 안 밟을 수도 있어요. 거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숙자의 눈빛이 그만큼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숙자는 과감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듯 뒤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숙자는 오랜만에 시원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속이 뻥 뚫린다. 내가 참고 참았던 말 오늘 다 쏟아낸 게 후회되지 않아.
다음 날 동네 카톡방에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가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했대. 속 시원하다. 이제야 사이다네. 시어머니는 체면을 구겼지만 그날 이후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늘 집안의 권력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움츠러드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복수란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어. 나를 무시하던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렬한 복수지. 추석 당일 아침, 정숙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 앞치마에는 기름 자국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압력솥에서는 소고기국이 우르르 끓고 프라이팬 위에서는 동그랑땡이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와 조카들이 TV 예능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늘 나만 이 고생을 하는 거지? 며느리 하나뿐이라고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건가?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눈을 흘겼습니다. 정숙아, 그 전 좀 제대로 붙여. 너 친정은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손이 느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라. 순간 정숙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들어온 막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으니까요. 정숙은 프라이팬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나와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야, 너가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요, 올해는 친정에 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명절 음식도 각자 집에서 해요. 저 혼자 종처럼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누이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정숙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해. 정숙 혼자 고생하는 거 나도 더는 못 보겠어. 엄마, 앞으로는 다 같이 분담합시다. 아니면 그냥 간소화하든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너가 너 남편까지 꼬드겼구나. 그러자 정숙은 준비해온 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가족 단톡방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시누이들까지 다 모여서. 명절 음식은 힘드니 이제 나눠서 하자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왜 저한테만 떠넘기시는 거예요? 순간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는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숙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부모님께 당당히 갈 겁니다. 친정은 꿈도 꾸지 말라던 말 오늘로 끝이에요. 앞으로 또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이 집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선언에 방 안은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환호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멋있다. 우리 외할머니 집 가자. 모두의 웃음과 박수 속에서 정숙은 짐을 싸들고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숙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지.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세상은 달라진다. 설 명절 이틀 전 옥부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바구니를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절 음식 재료가 한가득 담겨 있었지요. 남편은 무심히 차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또 뭐라 하시겠네. 음식 모양이 어쩌네. 친정은 잊으라네. 옥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지겹다. 왜 며느리만 늘 죄인이어야 하지? 올해는 절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명절 당일 시댁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을 흔들며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너 친정 얘기 또 꺼내면 알지? 며느리는 시댁에 붙어 사는 거야. 친정은 꿈도 꾸지 마.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피식 웃었고 남편은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는 지난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던진 막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내 친정은 이제 남이야. 며느리는 종처럼 살아야지.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순간 친척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머, 저게 다 언제 녹음한 거야? 시누이 하나가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감히 나를 몰래 녹음해? 옥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남편까지 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말씀에 증거까지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엄마. 저도 옆에서 다 들었어요. 옥분이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이제는 저희도 친정에 당당히 갈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옥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또 저나 제 부모님 욕을 하시면 이 녹음은 그대로 친정 식구들 아니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이제 우리도 외할머니 집 갈 수 있지? 옥부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목소리를 찾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복수야. 설 연휴 첫날 분자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미 양손 가득 선물을 든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그 속에서 분자는 묵묵히 과일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말이 날아오르겠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 몇 번이나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오는 길이 무거운 걸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 울렸습니다. 어휴, 이제야 왔네. 며느리가 집안일보다 친정 타령이 먼저야. 명절마다 입에 붙은 게 그거지. 친정. 친정. 내 앞에서는 꿈도 꾸지 마라.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눈물을 삼키던 그때 방에서 놀던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엄마한테만 화내요? 우리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 가게 해요? 시어머니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며느리는 시댁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친척들도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조차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만 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도 친정에 좀 들렀다 오겠습니다. 애들도 외가 식구들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바닥에 덜컥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너까지 그러냐? 네 아내 편만 들고 너 어미는 버리겠단 말이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분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엔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적막한 공간에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다 떠나네. 결국 다 떠나가는구나.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가족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눌 이는 이제 시어머니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시대가 변한 걸까? 이렇게 외롭게 명절을 맞을 줄은 몰랐는데. 분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어. 막말로 쌓은 벽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 어머니도 언젠가 깨닫겠지. 너무 늦기 전에. 정희는 명절 아침 시댁 아파트 주방에서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반찬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올해도 또 시어머니의 그 말이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꿈도 꾸지 마. 그 말은 언제나 정희의 가슴에 상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점심이 다 되어갈 즈음 결국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야, 너 친정 얘기 그만 좀 해라. 명절이면 시댁만 챙기면 되는 거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런데 어쩌면 어머니도 외롭고 두려워서 그러시는 걸까? 정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마음이 쓰여요. 그렇지만 어머니 말씀도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젊을 때는 시댁에서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엔 많이 참았지. 친정 문턱조차 못 넘게 하던 시어머니 밑에서 말이야.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막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상처였다는 것을.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상처까지 물려받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명절을 보여주고 싶어요. 서로의 부모님을 다 존중하는 그런 명절이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라니. 내가 괜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시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도 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 정희는 차창 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힘은 결국 연민이구나. 상처를 끊어내는 건 분노가 아니라 이해일지도 몰라. 추석 전날 밤 선자는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에는 잡채가 지글지글 볶이고 테이블에는 정성껏 다듬은 과일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두려워 더 열심히 손을 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댁 아파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친척들이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드는 사이 선자는 홀로 부엌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야, 이게 뭐니? 전 모양이 엉망이잖아. 친정에서는 음식도 제대로 못 배우고 뭐 했니?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선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모두 녹음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들었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가 나를 협박하는 거야? 선자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이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어머니,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젠 저도 제 권리를 지킵니다. 남편이 옆에서 선자의 손을 잡으며 힘을 실었습니다. 맞아, 엄마.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선자가 몇 년을 눈물로 지내는지 내가 다 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달라질 겁니다. 친정도 시댁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그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밖에 다 들리네요. 이런 건 시대에 맞지 않아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딸인데.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자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친정욕을 다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만약 또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저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환호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최고. 이제 우리 외할머니 집 가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 가족은 씩씩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선자는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불빛을 보며 묵은 한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야. 이제 내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다. 그동안 억눌린 시간들이 오늘로 끝났다. 설날 아침 영자는 시댁 아파트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가득 찬 반조리 음식으로 꽉 차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요리하는 손은 오직 영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화장만 고치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집의 종처럼 살아야 하나. 오늘은 더는 참지 않겠다. 점심 무렵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영자야, 이 국 맛이 왜 이래?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친정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받고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저를 모욕하셨죠. 친정을 욕하고 저를 종처럼 부려먹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공개적으로 욕하는 거야?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 몇 년간 어머니 하신 말씀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영상까지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세워진 작은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영자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녹화본을 제가 원하면 친정 식구들에게도 세상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의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영자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건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영자를 무시하면 나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어. 순간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도 더는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카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에 저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제 친정을 욕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만약 또 그런다면 저는 이 집과 완전히 연을 끊을 겁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멋있다. 이제 우리 외할머니 집 가자. 남편은 웃으며 짐을 챙겼고 가족은 씩씩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시어머니는 멍하니 식탁 위를 바라보며 덩그러니 남겨진 음식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 순간 세상은 달라졌다. 이게 바로 진짜 복수야. 오늘은 명절마다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던 친정은 꿈도 꾸지 마라는 말을 중심으로 10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떤 사연은 통쾌한 복수로, 어떤 사연은 쓸쓸한 고독으로, 또 어떤 사연은 연민과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 시어머니의 막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외로움이나 권위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 혹은 따뜻한 연민은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님, 혹시 당신 마음에도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길 속에서 내 말이 누군가의 도파민이 될지 독이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산속 작은 목소리도 언젠가 큰 울림이 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